반갑습니다. 이두찬의 머니가 머니입니다. 오늘은 초등학생 저학년을 어떻게 용돈 교육을 해야 되는지, 그리고 용돈 교육하면서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 몇 가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는 이제 용돈을 주기로 했다. 그러면은 주기를 정하셔야겠죠? 우리는 매주 월요일 날 한 번씩 주겠다. 아니면 매달 1일 날 주겠다. 이런 협의를 통해서 용돈을 주는 거를 정하고 금액을 처음에 정하셔야 됩니다. 우리는 한 달에 2만 원, 한 달에 3만 원, 한 달에 3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통해서 용돈을 정하시면 되고요. 이런 과정까지 어느 정도 됐다. 이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용돈을 주면서 어떻게 아이가 용돈을 쓰고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코칭을 좀 해주면 도움이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용돈을 주고 나면요, 이제 어떻게 쓸 것인지 처음에는 계획을 한번 같이 잡는 게 중요합니다. 이번 달 용돈을 2만 원, 3만 원 이렇게 주고 나서 한번 물어보는 거죠.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번 달에 혹시 뭔가 새로 사려고 하는 게 있니? 아니면 필요한 게 있니? 그리고 어디에 돈을 좀 쓸 거야? 이런 거를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줍니다. 계획을 잡지 않으면 그냥 아이는 용돈을 받았다가 충동적으로 뭔가를 살 수 있겠죠. 또 친구랑 놀다가 내가 용돈이 있으니까 뭔가 사줄게 하면서 이렇게 돈을 툭툭 쓰면서 용돈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용돈을 줄 때는 3월달이다, 5월달이다, 6월달이다 이런 달에 맞춰서 아이가 좀 필요하거나 사야 되는 물품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떤 거를 좀 살 건지 미리 한번 계획을 잡아보고 그 계획에 따라서 돈을 이렇게 분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그 용돈을 계획을 잡았다. 근데 3월달, 4월달 보니까 용돈 전체 용돈의 80%, 90%를 군것질하거나 이렇게 먹고 노는데 다 써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카테고리화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. 두 번째는 용돈을 주고 나서는 아이에게 카테고리를 한번 정해보도록 지도해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. 그럼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? 무엇을 사라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돈을 쓰는 시기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를 걸어서 간다 이러면 교통비가 들지 않겠지만 조금 멀어서 만약에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버스를 타야 된다 이런 친구들은 매일 교통비로 돈이 나가게 됩니다. 그렇다면 매일 쓸 돈, 조만간 쓸 돈, 타인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돈,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는 기부나 저축을 할 돈, 아니면 투자를 할 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. 제일 처음 뭐라고 했죠? 제일 처음에는 매일 쓸 돈, 아이가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는 젤리도 사 먹고 빵도 사 먹고 이렇게 한다, 이런 거는 매일 쓸 돈이 될 겁니다. 그럼 한 달 중에 학교 가는 날이 만약에 20일이다. 그러면 매일 쓸 돈을 하루 평균 한 500원, 700원 이렇게 잡아서 한 달에 15,000원은 매일 쓸 돈으로 쓸 거다. 그리고 조만간 쓸 돈, 그거는 샤프를 사고 싶다든지 연필이나 일기장 이런 거를 사야 된다. 그런 거를 이번 달에 보통 몇 개 정도를 살지, 이런 거 조만간 쓸 돈에 들어갈 수 있겠죠. 그리고 자기 말고 타인을 위해 쓸 돈, 이것도 꼭 들어가거든요. 친구를 위해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줬다, 아니면 엄마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줬다,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쓰는 돈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쓸 돈도 어느 정도 빼놓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중요한 네 번째가 저축이나 투자 아니면 기부할 돈. 이 용돈을 한 달에 3만 원 받는다, 4만 원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돈을 매번 그냥 다 써버리면 다음 달 1일 날 물론 돈을 또다시 받긴 하겠지만 남는 게 100원도 없겠죠. 그래서 돈은 다 쓰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렇게 돈은 무조건 다 쓰게 하기보다는 20%, 많게는 30% 정도까지 저축을 따로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. 근데 그 비율을 부모님이 어느 정도는 꼭 저금해 이렇게 하시는 건 별로 안 좋고요. 아이가 내키는 만큼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카테고리는 크게 네 가지로 당장 쓸 돈, 조만간 쓸 돈, 타인을 위해 쓸 돈, 저축이나 투자를 위해서 쓸 돈,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하시면은 초등학생 저학년 경우에 굉장히 좋습니다. 1학년부터 한 3학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. 나중에 물론 그 초등학생 고학년 그리고 청소년들은 많이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 저학년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,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용돈 교육을 하다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. 이거는 좀 지키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참견하지 않는다. 용돈 교육할 때 주의할 사항 세 번째, 참견하지 않는다. 근데 용돈을 한 달에 3만 원 주면서 중간에 한 15일쯤 지났을 때 물어보는, 너 용돈 얼마 남았니?
3만 원 줬는데 벌써 5천 원밖에 안 남았다고? 어디다 썼어? 친구는 또 왜 사줬니?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용돈을 주고 나면은 참견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아이가 중간에 돈을 다 썼습니다. 이제 10일을 더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이가 뭐 돈을 조금만 더 달라고 한다랄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때 막 잔소리를 하면서 또 어떤 미안한 마음에 또 용돈을 5천 원이나 만 원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굉장히 안 좋고요. 참견하지 않고 아이가 다 쓰면 다 쓰는 대로,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은 대로 일단 놔두시고 한 달이 경과하고 나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. 요거는 꼭 지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용돈을 주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 네 번째, 리뷰의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매달 1일날 우리 집은 용돈을 준다. 그러면 다시 1일이 되고 지난 한 달 동안 용돈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같이 리뷰를 하는 거죠. 어디에 썼구나, 아 그랬구나, 그거는 잘 샀네, 이거는 샀는데 왜 한 번도 안 쓰니,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조금 실수했거나 잘못 쓴 부분은 다음부터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보고 돈을 쓰자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리뷰를 하면서 또다시 계획을 잡는 단계, 그거를 함께 하는 게 좋아요. 3월달 돈 쭉 쓴 거를 4월 1일 날 3월달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하고, 그리고 4월달은 또다시 어떻게 쓸 거니, 4월달에 돈 쓸 계획이 있니, 4월달에 뭔가 사고 싶은 물건이나 뭐 그런 게 있니 한번 확인을 하면서 좀 더 4월달에 돈을 잘 쓰고 스스로 계획을 하고 이렇게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런 리뷰를 할 때 초등학생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용돈기 입장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. 언제 얼마를 받았고, 들어온 돈 얼마, 쓴 돈 얼마, 남은 돈 얼마.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재밌겠죠. 예를 들면은 지난날에 친구하고 떡볶이를 사 먹었다. 2,000원을 들여서 친구 1,000원, 나 1,000원 컵볶이를 먹었는데 이거에 대한 만족도를 옆에 또 별표로 체크하는 것도 좋습니다. 매우 만족, 너무 맛있었고 친구도 뭐 고맙다고 했고 기분이 좋았다. 이러면 그 돈 쓴 거 옆에 별표를 5개 이렇게 내가 이 돈을 굉장히 잘 썼다 이렇게 스스로 표현을 하게끔 하는 것도 용돈기 입장을 활용하면서 이제 내가 돈 쓴 거에 있어서 한 번 더 자기 점검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겠죠. 자, 그리고 5번째, 이게 또 좀 중요한데요. 용돈을 추가적으로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. 예를 들면은 집에서 집안 대청소를 한다. 그럼 대청소에 참여하면은 2,000원을 주겠다. 뭐 이렇게 몇 가지 룰을 정해 두는 거예요. 그리고 밤에 야식을 뭐 일주일 동안 안 먹겠다. 성공 보수로 1,000원이나 2,000원을 주겠다. 이렇게 몇 가지 룰을 정하는 거죠. 근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노동을 할 때 너무 당연한 거 있죠. 자기 방에 침구류를 정리한다, 옷을 정리한다, 이런 거는 본인 스스로 하는 영역이에요. 그런 거를 했다고 추가로 돈을 주기보다는 가족이 함께 사용하고 함께 쓰는 공간,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일인데 거기에 자녀가 참여했을 때 뭔가 이익이 돌아가는 게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. 반에서 1등 하면은 이번에 뭐 컴퓨터 새로 사줄게, 100점 받으면 휴대폰 새 걸로 바꿔줄게, 이번에 새로 생긴 유명한 영어 학원이 있는다는데 너 저기 가면은 엄마가 자전거 새 걸로 바꿔줄게, 이렇게 꼬시는 거죠. 이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. 성적이나 학업이나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애를 하게끔 만들고 그걸 했을 때 보상으로 뭔가 돈을 주겠다, 선물을 주겠다, 이런 건 좋지 않고요.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많이 해야 되는 업무를, 가정일을 아이가 나눠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가족도 기분 좋고 아이들은 플러스 알파로 용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. 근데 이 적정한 금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청소를 도와줬다고 갑자기 아빠가 10,000원씩 오늘 수고했네 이렇게 10,000원씩 그냥 툭툭 용돈을 주면은 이게 한 달에 모이면 굉장히 커져요. 그래서 원래 용돈이 30,000원인데 집안 청소 도와줘서 한 달에 30,000원을 더 벌었다, 이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용돈을 제공하고 적절하게 플러스 알파로 돈을 조금 벌 수 있는 노동의 가치와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. 다만 뭐 공부 잘하면 뭐 해줄게, 이런 거는 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초등학생 저학년을 위한 용돈을 줄 때 주의해야 될 사항, 그리고 좀 더 하면 좋을 사항, 이런 5가지 정도 팁을 알려드렸는데요.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. 첫 번째, 용돈을 주고 나서 같이 계획을 잡고 어디에 쓸 것인지 간단하게 밑그림을 그려본다. 두 번째로는 어디에 돈을 쓸지 카테고리화를 조금 작업해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는 참견하지 않는다.
계속 어디에 썼니, 얼마 썼니, 뭐라 하기보다는 참견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실행하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도움 주는 게 좋습니다. 네 번째는 리뷰의 시간을 갖는다. 리뷰를 하면서 잘했던 점 칭찬해주고 조금 못한 부분은 다음에 이런 실수를 좀 하지 않도록 설명해주는 게 중요하겠죠. 다섯 번째로 용돈 벌 기회를 제공하라. 그래서 본인 개인적인 일을 했을 때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간, 함께 사용하는 거, 분리수거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했을 때 뭐 500원을 준다. 이런 몇 가지를 정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성적 1등 하면은 뭐 줄게, 이번에 어떤 학원 새로 다니면 뭐 바꿔줄게, 이런 거는 좋지 않다,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요. 초등학생 저학년은 이제 첫 사회생활의 시작이고 스스로 뭔가를 구매하고 이렇게 써보는 그런 시기입니다. 그래서 당연히 실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. 하지만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이 시기에 체계적인 용돈 관리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존감과 조그만 성공의 경험을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두찬의 머니가 머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